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공사비 이슈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는 동대구 해링턴이었었고요. 조합원들에게 몇십억에 해당하는 돈들을 더 내라, 아니면 못 들어온다, 이런 식으로 정주권을 이제 넘겨주지 않으려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 두류역 차이에서 이제 몇백억에 해당하는 돈들을 더 내라, 그래서 조합원들이 워낙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당 뭐 한 5, 6천씩은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될 수 있다, 이렇게 보여졌습니다. 아무튼 이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버리면 사실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의 몫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고, 이 과정에서 또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, 이런 변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은 이제 대구 시민분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, 을의 입장이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, 이번엔 반대로 이 신축 입주한 사람들이 오히려 입구를 막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월역에 있는 CG 라온 프라이빗이라는 곳이고요. 대구 시민분들 중에서 여기를 그나마 좀 알고 있다라면 이런 CG 라온 프라이빗이나 아니면 삼성 그린코아가 후분양의 대표 아파트였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딱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했는데,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런 후분양들은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아무도 안 들어가게 되었고, 입주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7, 8천만 원 정도씩을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 8억 정도쯤에 분양가가 나왔다가 한 7억 초반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, 이 7억 초반 정도 수준에서도 사실 그때쯤으로 해서는 뭐 범어내거리라든지 이런 쪽도 충분히 갈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 상대적으로 금액적인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삼성 그린코아, 그리고 이 사월역 바로 앞에도 삼성이 하나 더 있거든요. 카운티라는 건데,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세 임대를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민간 임대로 쭉 가는 거구나 해서 저도 관심을 더 기울이지 않았었는데, 이 CG 라온 프라이빗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분양을 진행했는가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맨 처음 듣기 시작했던 게 딱 저번 주였거든요. 저번 주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분이 CG 라온 프라이빗이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7억 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도 또 페이백이라는 명목으로 한 7천만 원 정도를 더 준다,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. 그래서 합계 금액이 한 6억 중반 후반 정도 수준이었었는데, 이제 그게 어떻냐라고 하기에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 사월 초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꽤나 높고요. 특히 이런 지역들이 워낙에 구축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서 알파시티 동아 IBC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CG 월드 메르디앙이나 아니면 효성 백년가약, 이런 아파트들이 그래도 대장급 노릇을 해왔거든요. 특히 이런 효성 백년가약은 현재 시점에서도 6억 중반 이상을 좀 부르는 상황이다 보니까, 요게 10년 이상, 15년 이상 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이거에 이제 같은 가격 수준을 부르고 있다라면 당연히 뭘 사야 될지는 우리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CG 라온 프라이빗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,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, 토요일에 저희 랑부풀 단톡방에서도 갑자기 이런 사진들이 또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한 차례 더 낮은 금액들이 나왔다 보니까 기존 계약자들도 사실 그걸 그대로 받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새로 신규 계약한 사람들을 막는 그런 시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한번 다녀오게 되었는데, 제가 일요일 저녁에 다녀왔거든요. 그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막아져 있는 상황이었었고요. 뭐 정확하게 인터뷰를 해봤는 건 아니라서 아주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긴 하지만은 뭐 현수막에 걸려있는 내용을 그대로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약 조건 변경 시 뭐 소급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. 그러면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,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. 뭐 입주 및 소급 해주 27억도 없느냐라는 문장을 봐서는 지금 들어가 있는 분과 현재 계약을 새롭게 맺을 분들의 가격 차이는 한 세대당 7천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
한 30세대에서 40세대 정도가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소급을 좀 해야 된다,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 내부 곳곳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잡혀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격앙된 표현의 이제 현수막도 좀 보이고요. 뭐 A4용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신규 계약자들에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입주민들과 겉보기에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, 요거는 따로 우리가 좀 페이백을 하는 형식으로 해주겠다,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. 그런데 뭐 비밀이란 없겠죠. 기존 입주민들도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나서 이런 형태의 내용을 적은 게 아닐까 싶은데, 이제 사실상의 업계약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페이백하게 되면은 이제 뭐 탈세 혐의가 있다, 이렇게도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좀 감정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, 사실 뭐 기계약자에게도 어쨌든 소급 적용한다, 이런 내용들은 뭐 계약서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이 많이의 문제보다는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져요. 결국에는 뭐 건설사 입장에서도 판단을 해봤을 때 이런 최종적인 단계까지 왔을 때 분명히 이제 돌려줄 것도 고려를 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일단은 뭐 한번 지켜보자,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이제 건설사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냥 본인들의 이익만을 정말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여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권리를 참 적절하게 받아내는 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.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당연히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,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최후의 수단까지 갔을 땐 법적인 소송이 될 건데, 그런 소송을 통해서라도 뭐 일단 받아낼 수 있으니까 아마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돌려주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거다라고 보여져서 요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인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제가 주말 저녁에 다녀왔는데 지금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또 변화했는지 모르겠지만, 혹시라도 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시는 분 중에 입주민이 있다면 댓글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대구시장에서 정말 이 건설 관련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다가 기존 입주민들이 이제 나서는 상황까지 마련되었는데, 앞으로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